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물 스토리 신입 영양사 조리사 채용 담당자인 정혜연 프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함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채용 설명회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제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친구랑 가족도 만나기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이 1시간 남짓,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이번에도 채용 지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했으니까요. 함께 1시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가 이미 오픈되어서 이미 작성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질문 사항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채용 설명을 통해서 많은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채용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혹은 과거에 지원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달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좀 준비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의 진행 개요부터는 저희 얼굴보다는 진행 장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준성 프로님이 옆에 계신 준성 프로님이 삼성월 스토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먼저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 거예요.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갖기 전에는 Q&A 탑5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생활 시작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삼성 웰스토리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삼성 웰스토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통 사실은 재직자들은 자사 홈페이지에는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가 우리를 알리는 외부에 알리는 가장 또 정확하고 좋은 정보가 잘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그 온라인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성 웰스토리는 당연히 삼성 웰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확대 먼저 할게요. 네. 예, 쭉 보시면 회사 소개 메뉴가 있고요. 푸드 서비스, 식자재 유통, 해외 사업, 홍보센터, 채용센터의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양사 조리사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요. 이 푸드 서비스, FS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삼성 웰스토리가 FS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식자재 유통 부문과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만약에 입사하시게 되면 향후에 근무를 하시게 될 이 푸드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자세한 안내보다는 대략적인 소개 그리고 이 회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등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품격 있는 공간에서 제공되는 최고의 식음 서비스라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급식이라는 영역은 뭐 익숙하시죠? 근데 삼성 웰스토리가 단순히 단체 급식 회사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의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냥 구내 식당이 아니고요, 이 오피스나 상업체, 직장 생활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사내 식당을 운영을 하고요. 또 캠퍼스의 활력과 낭만, 이 대학교군의 학생 식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과학과 진심이 담긴 최고의 환자식, 병원, 물론 이제 환자식 외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 식당도 운영을 하고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 외식당, 그러니까 내방객들이나 아니면은 뭐 병문안으로 온 그런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외래식당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 골프장에 특화된 맞춤 푸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이번 채용 전형 뭐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조리사 직구는 단체 급식과 골프를 나누어서 직무를 공모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탭을 한번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이해 차원이기 때문에 뭐 지원서를 작성할 때 꼭 이거를 확인을 해야만 유리하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구내식당, 단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외식당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저와 문화시설, 즐거움을 더해주는 다양한 메뉴라고 되어 있죠. 이 골프장에서도요. 보통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외식당과 또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식당 두 가지를 다 함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략 이런 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삼성 웰스토리라는 이 사명, 이 웰스토리가 사실은 이 프리미엄 푸드 서비스, 급식 서비스의 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브랜드이자 곧 사명이고 건강한 푸드라이프 웰스토리라는 브랜드 하위에 이제 델라코트라는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 브랜드가 있고요. 저희 델라코트라는 그 푸드코트형 그 식당에 들어가는 이 세부 코너별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단, 건강특화 브랜드인 헬스기빙 365라는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부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시던 학교 혹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잠시 근무하시던 그런 직장에 델라코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델라코트라는 것은 외식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 급식이지만 실제 푸드코트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푸드코트 안에 이제 한식 코너냐, 일식 코너냐, 아니면 뭐 이탈리안식, 중식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모든 델라코트에 이 모든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객사의 어떤 그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 규모라든가 또 일식수, 캐파 등을 고려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이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랜드에서 볼 수 있듯이 웰스토리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 건강 한번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웰스토리가 어떤 다른 단체급식 업체들과 다른 대기업들과 또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삼성 웰스토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쭉 보시면 과학적 메뉴 검증을 통한 레시피 개발, 예, 표준 레시피, 그리고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메뉴 개발 프로세스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식탁, 건강식 메뉴.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싸고 편하게 먹는 직원 식당이라는 인식을 벗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웰스토리의 경쟁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 그 어떤 뭐 그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 급식에 다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이 산지부터 여러분들 식탁까지 고객 엔드 유저의 그 마지막 그 식판까지 이어지는 품질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이런 핵심 실천 과제들 이런 것들이 삼성 웰스토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하시게 되면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그냥 회사가 홍보를 하려고 넣어놓은 내용이 아니라 정말 특히 영양사 조리사 직군 여러분들 물론 모든 임직원들이 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임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개발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식품연구소와 조리 아카데미 삼성 웰스토리의 자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식품연구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식품 안전성 검사 그리고 식자재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도 진행을 하고요. 또 주요 식자재 품질 관리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품질 분석 표준화, 위해 요소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특허 출원을 많이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조리 아카데미는 이 뛰어난 조리 전문가 양성과 조리법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조리사분들은 맞춤 교육을 받으면서 또 양성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조리기능장, 밥소믈리에, 쿠셰프 등 이런 전문가 양성 기관이니까 꼭 입사하셔서 함께 이 좋은 교육시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FS 사업장은 그냥 단순히 운영되는 게 아니죠. 고객과 계약을 해서 단가대로 그냥 많은 식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점점 이 식당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구내 식당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맛을 찾아 떠나는 미각 여행이라고 돼 있죠. 먹는 즐거움과 또 경험하는 재미를 제공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를 하시면은요, 이게 지금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대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요. 보면 월드 셰프 열전, 뭐 식탐로드, 트렌드 미식회, 멋길 맛길, 이 계절별로, 시즌별로, 또 이벤트별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이 구내식당에서 제공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본사에서 이 전문적인 부서와 또 경험이 많은 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또 연구를 해서 또 전파를 해줍니다. 또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역으로 또 제공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뭐 쿠킹 클래스, 간식 배달, 예비맘 서비스, 시즌 이벤트 이렇게 본인이 배치된 사업장과 운영하는 그 업군의 고객 특성에 따라서 또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외식당을 다니는 즐거움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객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삼성 웰스토리의 목표이고요. 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인재들입니다. 예. 주요 사업장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사업장들이 있을까요? 아까 오피스 산업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딱 떠올리시는 일반 회사, 일반 회사의 구내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언뜻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지 고정관념 속의 직원 식당하고 좀 다르죠. 이게 어느 외식당인지 레스토랑인지 푸드코트인지 모를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대표 사업장들만 올려드린 거고요. 산업체군의 식당들 모습입니다. 인터플렉스, 타이코제네시스라는 회사의 식당이고요. 아까 이제 외식을 또 한다고 했는데요. 국립부산과학관과 에버랜드 오리엔탈 식당에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그 식음 시설이 다 에버랜드 건 줄 아셨죠? 이제 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교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또 많은 학교들에 저희가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철수한 곳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교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또 만나뵀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병원은 이렇게 병원 직원 식당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병원 그 외래 식당이고요. 네, 아까 골프장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승주 CC, 파인크리크 CC, 보라 CC 이런 골프장들의 여기는 지금 직원 식당 같고요. 아니구나. 예, 외식당 그리고 직원 식당들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저희가 그 사업부 소개를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사업부 소개 급히 시작하느라 좀 놓친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강조를 드릴게요. 웰스토리의 비전과 연역 부분을 좀 한번 그냥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한국의 맛을 세계의 맛으로 만들어간다라는 비전을 향해서 글로벌 식음기업, 이게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과 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인류 행복에 공헌한다라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션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모든 임직원이 품고 있어야 되는 핵심 가치, 바로 쿡 더 헬시 라이프입니다. 건강한 삶을 요리한다. 내일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웰스토리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입사하시게 되면 혹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FS 영역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대략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공고가 이미 오픈되어서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채용 공고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먼저 공고를 볼 때는 보통 마감일이 언젠지,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채용하는지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고를 꺼요. 하지만 이 채용 공고 안에는 회사와 채용 담당자들의 고민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은 의미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채용 공고는 보통 이런 개요를 가지고 있죠. 이제 회사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부문, 지원 자격, 지원 방법, 전형 절차,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 다 살펴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고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첫 문구가 방금 제가 회사 소개 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쿡더 헬시 라이프, 이 새로운 식음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삼성 웰스토리에서 글로벌 넘버원 식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1년 신입 영양사 조리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그냥 문구가 아니라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 짧은 소개 안에 삼성 웰스토리의 가치와 비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준성 프로님이 강조하셨듯이 저희 핵심 가치는 쿡 더 헬시 라이프입니다. 네. 네, 건강한 삶을 요리한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무가 있죠. 네, 영양사와 조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비전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신입 영양사 조리사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모집 부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5시가 다 돼가면은 마감의 5시에는 항상 서버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마감일 14일 16시 오후 4시까지는 마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4시부터 5시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5시가 다 돼서 클릭을 하거나 접속을 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
미리미리 안 해놓으시면 이게 가끔 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운된 적은 없지만 이게 몰려서 조금 에러가 나는 경우가 또 간혹 발생을 해서요. 제발 예, 부탁드립니다. 꼭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일주일씩이나 드렸으니까 예,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채용한 직무는 어떤 직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는 단체급식 영양사, 단체급식 조리사, 골프장 조리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과 골프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체급식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 골프장에서는 조리사 이렇게 세 개 직무입니다. 그리고 근무 지역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단체급식은 경인, 충청, 경상권 그리고 골프장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리사만 지금 골프장과 단체급식이 나눠져 있죠.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 단체급식과 골프장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삼성 웰스토리의 조리사라고 해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데요. 그 차이를 혜연 프로님이 조금 더 부문별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단체급식과 골프장의 차이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단체급식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식당에서 먹었던 걸 그대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메뉴를 구성하고 조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 건데요. 일단 영업사원들이 이런 사업장을 수주를 해오면 그 사업장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업장이 대학교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 산업체, 병원군 등 다양한 부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 내에서 단체급식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단체급식 영양사의 업무와 역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사의 역할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식사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양사라는 자격사항으로서의 그 속성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그 레페 사업을 운영하는 이 직장인으로서의 속성은 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양 설계나 식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손익 관리나 고객 관리 그리고 개별 고객은 뿐만 아니라 뭐 고객사까지 이런 관리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사장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조리사 직무도 네, 마찬가지로 작은 사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리사도 마찬가지겠죠. 네, 단체급식 조리사 직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단체급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단가입니다. 이 단가는 고객과의 약속이면서도 이 원가 관리상, 사업장 관리상, 또 기업의 운영상 꼭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고요. 조리사가 정해진 단가 내에서 대량 조리를 하고 만족도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 단체급식 이 사업장에서의 조리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서 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정확한 식재료 투입, 그리고 식수 예측, 재료비 절감, 신경 쓸 것이 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생 안전 관리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들으면 아니, 단체급식 조리사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오너 셰프로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당연히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굳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현업에 막상 뛰어들어서 업무를 하실 때 이 당연한 것들을 또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좀 처음에 낯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를 해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채용 지역은 단체급식 경우에는 경인, 충청, 경상,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 전국이에요. 이번에 이제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실 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어서 단체급식 조리사 설명드렸고요. 골프장 조리사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호텔 조리사나 좀 개인 메뉴를 개발하는 업무를 꿈꿔셨다면 골프장 조리사가 어쩌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골프장 조리사는 시즌별로 메뉴를 기획하고 대량 조리보다는 코스 요리처럼 소량 조리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골프장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게
잘 될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우선 입사하시게 되면 골프 업군에 대해서 모두 교육받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은 골프장에 입사하시는 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시금시설에 입사를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금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삼성 웰스토리에 입사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골프장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골프장 위치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 있죠. 그리고 전국 단위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 한복판에도 있고 부산 한복판에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도심권과 거리가 멀고 산속에 있거나 바닷가에 있거나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택이 지원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체 급식보다는 이 시즌성이 굉장히 강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성수기가 바로 일반적인 경우에 휴가 성수기가 골프장 근무자들에게는 또 업무 성수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비수기 때는 휴장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장기 휴가가 가능한 뭐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골프장 업군을 좀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또 이 골프장에서만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 혹시 뭐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경험자가 있으면 한번 또 참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골프장 대표 골프장 사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김포 CC라는 골프장이에요. 네, 여기 김포 시사이드 CC의 이제 스타트하우스 사진인데요. 혹시 골프장 네, 식당 이름이 좀 다양한 거 알고 계셨나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늘집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골프를 안 쳐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하우스, 클럽하우스, 그늘집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스타트하우스라는 거는 라운딩 전에 가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는 단체 손님을 받는 곳, 그다음에 그늘집은 라운딩 중간중간에 뭐 간식을 먹거나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타트하우스, 클럽하우스 이 구분이 좀 굉장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이제 골프장 조리사를 지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까 단체 급식 사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좌석수도 적고 그리고 약간 외식당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제 골프장 조리사랑 단체 급식 조리사랑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골프장 부문에서 그럼 영양사는 왜 채용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혹시 가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골프장 식용시설은 이제 단체급식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홀서비스 부문과 조리사, 셰프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골프장 조리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메뉴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또 골프장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영양사가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골프장에 직원 식당을 운영을 할 경우에 영양사가 배치되기도 하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골프장 조리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용 단위는 그냥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근무 지역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사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드릴 수 없고요. 그 대신 사택이 제공된다라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이 모집 직군이 좀 하나하나 유의해야 될 게 좀 있어 보여요.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지역 선택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번 채용 직무가 단체 급식과 골프장으로 나눠져 있고 단체 급식은 지역 선택이 딱 하나, 네,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 상황에 따라 물론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지역이 실제 근무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 배치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웰스토리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이 있거나 또 지인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택 지원이 된다고 들었던 바가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정책은 늘 변경이 되고 이번 단체급식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택 지원이 없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골프장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골프장 부문에 한해서 다만 이제 희망 지역이 선택이 가능을 합니다. 예, 희망 지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골프장 지원자분들은요 입사 후에 배치 지역이
확정이 될 거고요.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정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 단체 급식에서 부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직무가 나눠져 있고 근무 지역이 나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문으로 보시면 이 단체 급식에서도 오피스 산업체 또는 뭐 병원군, 대학교군, 레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부문으로 어느 사업장으로 특정하실 수 없다라는 점. 예, 지역은 희망 지역으로 배치가 되겠지만 선택 지역으로 배치가 되지만 부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자격 안내입니다. 먼저 영양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식품 영양학 관련 전공자여야 합니다. 뭐 당연히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를 보유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영양사 면허를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학사 학위 이 공부를 하셔야만 또 영양사를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죠. 당연히 관련 전공자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전 졸업자까지만 가능합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8월 졸업 예정자, 이후 졸업 예정자는 학생 신분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전 졸업자로 좀 이번 채용에서는 예,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워낙 문의가 많이 와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리기능사 자격 1개 이상은 필수입니다. 조리기능사 자격 1개 이상 필수. 뭐 여러 개 있으시면은 뭐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 영양사 직무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위생사나 기타 식품 관련 자격은 말 그대로 우대사항입니다.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나요? 라는 질문도 은근히 많은데요.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외국어 구사 능력 우수자는 예, 우대사항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양사 면허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요. 질문 중 하나가 영양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아직 면허증 발급은 안 됐는데 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 영양사 자격 이제 합격 발표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하실 때 합격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입사 전까지 그 면허증 발급은 꼭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로 안내를 드리면 그 식품 영양학 관련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본인의 그 학과명이 식품 영양이 아니라 다른 뭐 이름인 경우가 좀 덜어 있으세요. 뭐 식품 뭐 땡땡 뭐 땡땡 영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영양사 면허를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공을 해야만 하고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양사 자격이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된다면 이 학과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조리 관련 저희가 전공자 그리고 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전 졸업자로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과 이름에 조리라는 그 명칭이 없다고 해서 이 비슷한 이런 학과는 안 되나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조리와 관련 있는 수업이나 실습 과정 다 내용을 보면은 이 커리큘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을 하셨다면은 학과 이름을 혹시 이 담당자들이 헷갈려서 뭐 탈락을 시키진 않느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면 예, 서류 넣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조리 기능사 자격 1개 이상 보유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영양사와 위생사와 동일하게 우대사항이고요. 외국어도 동일하게 우대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Q&A 확인은 안 했지만 혹시 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뭐 한중일 양 그 구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리기능사라는 자격 아시죠? 예, 무엇이든 하나만 있으시면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그럼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가장 다른 점은 세부 이력서 부분이에요. 기존 예전부터 진행해왔을 때는 이제 영양사만 세부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영양사와 조리사 두 직무 모두 세부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에 보시면 맨 밑에 세부 이력서 양식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셔서
이제 지원하실 때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조리사 직군 지원자분이 이제 영양사 세부 이력서를 쓴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 직무를 확인하시고 맞는 세부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무 파일명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지원서와 세부 이력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되기 때문에 세부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1차 GSAT 그리고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면접 때까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부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이력서 항목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작성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파일을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문제고요. 먼저 영양사분들 첫 번째 문제, 식품영양학 이론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하고 또 영양사로서 삼성 웰스토리에 그 해당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리사분들은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식품영양학 이론이 아니라 음식의 핵심 조리 원리로 이제 바뀌어서 또 역시 설명과 또 적용 방안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사분들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제공할 한 끼 메뉴를 구성해달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요. 조리사분들도 같은 문제이지만 한 끼 메뉴가 아니라 제공할 요리로 선택을 해서 레시피와 이유를 좀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500자씩인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유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뭐 꼭 500자를 글자로 꽉 안 채우셔도 되고요.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두 문제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요. 네. 이 직무, 영양사와 조리사라는 직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중요한 그 영역을 다루는 그 직무이죠. 고객들의 건강과 또 먹는 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내가 영양사로서 조리사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내비쳐 달라라는 요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딱 세부 이력서를 열어보면 정말 신경 쓴 것과 안 쓴 세부 이력서가 딱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뭐 단순하게 그냥 식품영양 이론 하나 선택하고 뭐 적용하는 방안 하나 하는 게 딱 아니라 뭐 그걸 왜 선택했고 이걸 어떻게 적용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준성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유 형식이에요. 말 그대로 자유예요. 그래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뭐 표 같은 걸 삽입할 경우에는 네, 이 표 안에 있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500자 내로 네, 써주셔야 되는 거는 좀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 예시입니다. 또 다 표 넣지 마시고요. 네. 뭐 표 꼭 안 넣어도 되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절차를 또 좀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서 작성부터 합격 발표까지 쭉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원 절차 내에도 좀 변화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직무 적성 검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이름은 GSAT인데요. 우선 1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이제 GSAT를 볼 인원을 이제 선별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GSAT와 1차 면접을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GSAT를 본 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서류 심사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정확한 날짜나 진행 방식은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변화는 이제 면접 방식인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그 가을에 진행했던 전형부터 GSAT 따로, 면접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19년도 이전 지원을 하셨거나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듣고 건너 듣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GSAT 보는 날 면접까지 보고 또 면접을 보는 걸로 2차 면접을 보는 걸로 아마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1차, 2차 면접을 저희 하루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하루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 면접, 실무 면접, 그리고 직무적합 진단, 이 온라인 인적성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GSAT 직무적성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인적성 검사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 씻기 테스트, 웰스토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생 실천 방안 손 씻기 테스트까지 하루에 정말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컨디션 관리도 잘 해주시고
전날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면접관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긴장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미소를 띄우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자신의 진로와 계획이 구체적이게 이제 되어 있고, 네,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한 지원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럼 직무 경험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시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이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프로님은 면접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프로님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자연스러움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긴장되는데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무조건 자연스럽기만 하면은 또 전혀 어렵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텐데 이 자연스럽다는 게 그냥 편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간에 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이 업에 대한 혹은 직무에 대한 혹은 회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명확히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될 텐데 뭐 꼭 비단 삼성 S토리의 면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면접을 보시든 또 어떤 것에 도전을 하시든 간에 그 목표한 바와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지원한 직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취직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와서 정말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과 애초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오래 고민을 하신 분들과의 대답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 깊이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좀 평소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그냥 그저 삼성 웰스토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인지 아니면 조리사라는 어떤 그 직무의 꿈을 펼칠 거라든지 뭐 누가 맛있게 먹는 걸 봤을 때 행복하다든지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왜 여기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그냥 마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좀 알쏭달쏭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게 면접 팁일 수도 있고 그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좋은 팁일 수도 있어요. 자소서 작성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기태 사항 부분인데요. 입사 지원서는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증빙 대조를 통해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종 제출이 되면 제작성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기한 내에 꼼꼼히 한두 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계속 강조드렸지만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스템이 좀 폭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서 접수 기간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FAQ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답변이 없다면 이메일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고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지원서 작성에 대한 팁을 뭐 얻으셨을 수도 있고요.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굳이 왜 걱정을 늘리나 하는 또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세부 이력서 작성부터 GSAT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면접까지 자, 언제 이걸 다 쓰고 또 내가 언제 합격할까 이 프로세스를 언제 밟아갈까 뭐 이런 막막함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Q&A 탑5 그리고 실시간 Q&A 시간까지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이제 Q&A 탑5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전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데 다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필터링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정말 뭐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삼성은 재수 안 받아주더라 뭐 불가하다 이런 카더라가 너무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생겨난 얘기인지 대략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지원을 한번 하시면
이 지원서 이력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삼성 웰스토리 뭐 조리직군이나 아니면 뭐 타 계열사의 뭐 F&B 쪽에 지원을 하셨다가 혹시 뭐 아쉬운 결과로 뭐 다시 재도전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 이전에 지원하셨던 그 지원서 그게 삼성커리어스닷컴에 살아있으면 이 삼성의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서 막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원하셨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재지원 가능하고 뭐 혹시나 본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셨을 경우에는 지원하셨던 회사의 인사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 지원자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한이 그렇게 좀 조정이 돼 있어서요. 웰스토리 지원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고요. 혹은 본인이 직접 삭제가 가능한지 지원하셨던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네. 필터링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원인지 세 번째 지원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몇 수 만에 계속 도전했다가 몇 수 만에 이제 웰스토리에 입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필터링이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지원한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배치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부문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골프장 조리에서 단체 급식 조리사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이게 직장인이라면 꼭 뭐 신입사원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질문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입사를 하시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니즈와 또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런 관리 운영의 니즈와 잘 맞았을 때 그때 기회가 되면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역과 직무까지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배치 변경을 전제를 두고 저희가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충분히 입사 후에 다른 기회 또는 다른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조금 입사 준비 단계에서는 과히 이른 질문은 아닌가 뭐 그런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게요. 참고로 이게 뭐 막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예, 입사 후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번째 질문은 단체급식 부문은 거주지와 먼 곳에 배치되어도 사택 지원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은이 아니라 일단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 배치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 지역에 배치될 경우에 사택 지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택 지원은 뭐 명확하게 골프장 군에 한해서 필요시에 제공이 된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골프장에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 집 앞이에요. 뭐 필요 없어요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예. 단체급식 부문은 사택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주셨죠. 이번 면접 대면인가요? 비대면인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화상 면접이냐 아니면은 뭐 또 이제 어떤 별도의 장소에 와서 보는 면접이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직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언제나 변동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비대면일 경우에도 다양한 또 면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온사이트 면접이 있을 수 있고요. 완전 화상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GSAT 합격하신 분들 대상자를 상대로 명확하게 안내가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돼서 대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호흡이 가쁘게 긴박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 회사 소개를 좀 줄이고 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더 가져갈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마지막 질문들이 다 공통되는 중복되는 그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혼란을 가중시켜 드린 건 없을까 갑자기 또 진짜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요새 취업 시장의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여러 곳을 또 도전하시고 또 많은 좌절을 겪으신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괜한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한테 위로를 드릴 이유가 없죠.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이고 혹여나 어떤 회사와 인연이 닿지 않았을 때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라거나 혹은 부족해서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제한된 자리에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와 궁합이 맞지 않았구나.
나랑 맞지 않는 곳이다. 남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맞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저희와 맞는 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원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반가웠고요. 반갑습니다라고 또 할 뻔했네요. 네.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